번째는 저희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의 박희성 박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박희성 박사님 조경 전공하셨고요. 중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연구소에서 이 정원, 기타, 전통 조경, 기타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연구 내용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정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좀 모신 거는 작년에 국가균형 관련해서 국가 정원의 균형 배치 또는 균형 오픈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 그만큼 또 관심이 또 많으시고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춘천에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박희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의 박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건 아니고 중국의 주제가 제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사대부 정원의 어떤 정원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었나 발전상에 정원 발전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제 박사 주제가 그렇게 보니까 학위 주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 한 몇 년 머물러서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윤 교수님께 의뢰를 받았을 이번 발제 의뢰를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너무 훌륭하신 이제 저의 뒤에 분들께서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또 청중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러저러하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계속 이 정원 관련한 산림청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제 전공하고 맞춰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좀 꾸려봤습니다. 첫 화면은 제가 엊그제 주말에 신안하고 해남 쪽을 다녀왔는데 거기 지금 해남 쪽에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라시도라고 하는 민간 개발 업체에서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시설도 있겠지만 레저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복합 문화 시설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일 특이점은 정원이 모든 게 다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놓고 공간 컨셉을 잡고 그 배경으로서 정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여기 그 프로젝트의 접근의 어떤 방식은 정원이라는 것, 그다음에 산림 자원이라는 것, 자연 경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주제가 되어서 그것이 골격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 이 컨셉을 이제 논의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식의 이제 의문들이 상당히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정말로 이거를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에도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원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유효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정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맥락에서 주변의 여러 유사 사례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코모스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을 등재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이코모스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980년대에 플로렌스 헌장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을 말고도 정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유산으로서 미래 세대에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헌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보면 속성에는 그 문명과 자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어떤 접점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정원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이제 여러 색깔의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화된 세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오랜 시간과 또 여러 다양한 문명을 거치면서 특이한 양식과 가치관과 때로는 또 예술가들의 어떤 독창적인 그 예술성 이런 것 뭐 그런 것들이 이 정원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정원을 이제 공부를 해왔고 실제로 이제 정원의 가장 기원이 되는 것은 에덴이죠. 그래서 이상향이라는 것이 글자 가든 안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낙원이라는 것이 항상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원이라는 것을 가꾸는 그 기저에는 내가 꿈꾸는 어떤 세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여러 다양한 유명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베이르 사유의 어떤 정형적인 어떤 기하학식 정원의 어떤 독창성을 보여주는 정원의 그 양식들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자연 풍경들이 정원으로 이제 교차되면서 영국의 풍경식 정원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기에 유럽 전역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근대화가 되고 전 세계 문화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런 양식들이 아시아에서도 때로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정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봤을 때 훨씬 더 자연과 결합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무의구곡입니다. 주의 선생이 이제 북건성에서 나중에 노년을 이 무의구곡에서 머물면서 정사를 짓고 공부를 한 바 있는데 이런 구곡의 경관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래가 되면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또 무산 12봉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과거의 전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경관 속에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입혀서 그 이상향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 선조들, 조선시대 선조들의 그 이상적인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 산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이런 산의 경관, 산의 자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원하고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자연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는 절대 없는 모습이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자연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정원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하고 굉장히 잘 엮이면서 그 이상학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산의 자원이 많고 이 숲의 어떤 그 특징들이 굉장히 도드라진 이런 자원 속에서는 이 동천이라고 해서 별천지라는 개념이 좀 남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의 12봉이라든지 그 유산 12봉이라든지 무의 9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천 속에 닦아질 듯한 어떤 깊은 산속을 가다가 갑자기 열리는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을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한테 이제 정원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실생활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실제로 집 앞에 가꾸는 어떤 주택 정원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물체 앞에 마당의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정원을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그것 또한 자연하고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연과 경계를 크게 경계를 크게 분명하게 두지 않고 이 왼쪽에 김홍도 선생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분명히 앞쪽에 집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마당이 있어서 정원이고 인공적인 어떤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산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정원의 우리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멀리,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가꿨던 곳이 아니라 자연경관과 함께 우리 국토경관과 함께 같이 어우러서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라는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계적인 것,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어떤 상황들은 사실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유럽 사회에서 이 격동의 세월을 경험을 하면서 도시 경관 삶의 태도가 완전히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건축과 토목의 어떤 편의성,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자연이라는 것이 이제 고립되고 우리의 삶과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이런 삶이 이제 지속됐는데 이것이 우리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파리 시내의 볼로뉴 숲하고 파리의 그 도시 경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이제 도시 숲에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이죠. 도시는 도시고 공원은 공원이고 자연은 자연이고 그래서 굉장히 분리된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자연을 인간의 문명과 분리시켜서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박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상실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부식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이 그냥 정원에서의 노동이 그냥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을 위로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여러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런 생각들 어떤 경험들이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박탈당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제 반성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대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대도시로 갈수록 필지가 작아지고 이제 인구들이 집중이 되면서 주거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돼서 이 모든 주변의 서울 근교의 필지들이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의 지금 이제 아파트 경관으로 우리가 대체가 됐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의 녹색의 경관, 우리가 정원에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지나고 해방이 되고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 이제 주택 개량의 어떤 방식으로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이제 중산층의 가옥들이 대거 비슷한 양상으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앞에서의 정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파트로 이제 고밀도화되고 그 외부 경관이 이제 정원이 되는 이런 양상을 우리는 이제 겪어왔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제 최초의 아파트였던 마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정원이라는 것은 아주 실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실이 되어서 공원이나 외부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방식들은 한 10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완전히 상실이 되었고 지금의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아파트에 더 익숙했던 그런 세대들에게는 도대체 정원이 뭘까 공부로만 체험했던 그런 학습되었던 그런 정원의 가치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년 동안 봉착되었던 사실 조경이든 산림이든 이런 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이런 기후 위기와 우리의 처한 도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 위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에 항상 개발이 원체 우선순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뒷전으로 밀렸었던 시절을 우리가 오랫동안 겪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위기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포어로 이제 주장을 하고 선언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많은 우리나라의 그 산림 자원을 가지고 이제 녹화라든지 경제림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좀 벗어나서 더 확장을 해서 이 정원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가지고 어떻게 국토의 경관을 전환시키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원래는 이제 수목원법이었었는데 이제 수목원점 정원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정원이라는 것을 이제 한 파트를 여기다가 법제상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제 안에 보면 정원이라는 것이 그 이제 여러 이제 식물과 뭐 토석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직접 경험을 하는 실천하는 어떤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원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수목원은 사실은 굉장히 식물 위주의 그 어떤 정의가 내려졌다고 치면 공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녹색의 자원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공원은 일종의 서비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반 시설로서의 어떤 기능. 그래서 이 세 개의 유사법을 놓고 보면 사실 가장 기반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원이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도시 이걸 돌아 굉장히 우리가 상실의 어떤 시기를 거쳤다가 다시 정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시기로 오고 보니 다시 정원이라는 문화를 회복시키고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도시 지금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팟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의 집 앞에 혹은 나의 집 안에 있는 개인의 정원의 그 개념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공원처럼 시설을 잘 갖춰주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다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원이 갖고 있는 능동적인 어떤 정원 가꾸기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법 제도상에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바로 그 개인의 어떤 정원, 인류 역사상의 정원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가치들을 말씀을 하면서 바로 공원이라는 것으로 단계를 띄웠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그런 과정이 갑자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퍼블릭 가든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간에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정원이 프라이빗한 것이 퍼블릭한 것으로 가고 이것이 좀 더 도시적인 개념으로서 확장되는 그런 방향으로서 이 파크가 진행이 됐다면 우리한테는 사실 역사적으로 퍼블릭 가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었던 거죠. 바로 이제 정원이 상실이 되고 바로 이제 그 도시 개발에 맞물려서 아파트 경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짧은 시간을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이 우리가 경험됐던 바로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돌아 우리네 어떤 도시 개발
어떤 양상에 비춰봤을 때 남들은 이미 지나왔던 이 퍼블릭 가든으로서의 가치를 이제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 이게 뭐가 나가게 되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정원으로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많은 녹지 공간들이 도시 안에 자연 녹지도 있겠지만 공원 녹지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가로수 시설도 있고 완충 녹지도 있고 이런 기능 녹지들이 이미 많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정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정원이라는 것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점적으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집과 그러니까 사람과 그 정원의 자연 요소들이 훨씬 더 밀착될 것이고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실천적인 어떤 동력이 작동이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환경 미화로서의 도시 사실 1960년대, 1980년대 전후로 해서 전국토 공원화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실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물론 가장 중요했던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함으로써 아주 삭막한 도시의 흙이 그대로 노출된 이런 토목 경관들을 무언가 좀 감추고자 개선하고자 이 전국토 운동, 공원화 운동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이 정원에 대한 어떤 관심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사람이 훨씬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 지금 저도 그렇지만 식물을 가꾸는 것 그다음에 자연에 내가 노출되는 것에 굉장히 두렵고 경험한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공포스럽지는 않지만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서 뭔가 삶의 이것이 좀 변화를 일으킨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꿈꿔볼 수 있겠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키워드들은 계속 뭐 유행어처럼 반복이 됐지만 이것은 여전히 공급자들은 여전히 공급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용만 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융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전 지구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17개의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그 목표, 지속 가능한 목표에 대한 실천이 훨씬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림이나 뭐 정원이나 조경이나 이런 쪽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부처에서 많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똑같은 녹지 자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녹지 자원, 수자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정원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담기는 그런 정원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 이런 도시의 그 경관 유형들을 다 쪼개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레이어들을 다 나눠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델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도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정원도시,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넘어서 정원도시라는 것을 이제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이제 준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